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부안에서 뽕디 일회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연미라고 합니다. 저는 농장에서 기획, 운영, 체험 관련 이런 총괄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는 기업의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 관리, 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잘 키울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이게 판매로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영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는 체험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서비스, 이런 총괄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다양한 직업들을 좀 해왔어요. 방송국 PD도 좀 한 적도 있고, 조경가로 일해본 적도 있고, 예술공원 큐레이터로도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이 농업이라는 부분은 자연과 함께 또 굉장히 좀 우리 인류와 함께 또 자연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빛을 발하는 직업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농업이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라북도 부안은 산들바다 이제 자연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 농장은 읍에서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변산반도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줄포 생태공원, 굉장히 생태적인 공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땅값이 싸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이 또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게 좀 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물을 선택했다기보다 작물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들고 있어요. 다양한 작물 중에 저희가 좀 관심이 있었거는 과실수였어요. 왜냐하면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 과실나무는 좀 더 똑같은 노동력이 들기는 하지만 딱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일에 있어서 편함도 있었고, 또 뽕나무는 우리나라의 되게 오래된 역사와 함께하는 나무이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부안은 이제 뽕나무 특구, 오디 특구였기 때문에 부안에서 어떤 작물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제 뽕나무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보다 오디가 더 익숙한 것 같긴 한데요. 옛날에는 뽕나무를 키웠던 이유는 그 양장, 누에를 쳐서 실을 뽑아서 천을 만들기 위해서 뽕나무를 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용도가 좀 있기는 해요. 그 과실인 오디도 먹을 수 있지만 이 뽕잎으로 누에를 치기도 하고요. 또 뽕잎을 또 수확해서 저희는 차로 만들고, 그 가지, 뽕나무 가지도 굉장히 좋은 약재이자 식품이거든요. 그럼 가지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뽕나무 뿌리 껍질, 상백피라고 하는데요. 이 껍질도 저희가 차로 만들거나 예를 들어 말려서 좀 쓸 수 있게끔 하고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요. 거기에 기생하는 벌레까지. 뽕나무는 사실상 버릴 게 없는 나무라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정말 많은 활용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뽕나무의 매력은 무엇보다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 매우 이롭다는 거. 퍼마컬처를 처음 만난 거는 저는 2015년 프랑스에서였어요. 저처럼 조경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던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연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자연을 그냥 데코레이션으로만 쓰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이 많이 생기던 시기였을 때 저희는 퍼머컬처를 만났고, 이 퍼머컬처를 단순히 농사법이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 철학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퍼머컬처리스트들이 좀 탄생하는 계기가 됐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처음부터 퍼머컬처를 접목하고 싶었지만
기후 조건이나 제가 배웠던 조건들이 매우 다르다 보니까 쉽게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퍼머컬처에 관심이 생기고 또 우리 한국식의 퍼머컬처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나도 이제는 퍼머컬처를 접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고요. 퍼머컬처를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법이라기보다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일종의 철학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항상 그 1년간의 노력으로 과실이 많이 열렸을 때, 그리고 건강하게 이 과실들이 열려서 많은 수확량을 할 때가 농부에게는 가장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순히 그 수확을 넘어서 또 그거를 같이 즐거워해 주는 사람들이 농장에 많이 와서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먹거리로 함께 나눈다는 즐거움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점은 반대로 사실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요즘에 친환경, 특히 저희처럼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디에 대한 병도 많이 생기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이 매년 생기다 보니까 사실 한 해 한 해가 매달 매달이 가슴을 졸이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물이 없다 보니까 이 물을 줘야 되는 시기 이런 거 맞추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실이 커가는 것도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후위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라는 분야는 자기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농업인은 직업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가 되어야만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농업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고 또 그 가치를 높일까 이런 좀 많은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보다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좀 알릴 수 있고 또 그런 농산물이 잘 알려지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신만의 좀 확고한 철학 그리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그렸으면 좋겠다. 남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농촌에서 살다 보면 A부터 Z까지 다 모든 일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창의적인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좀 생산자가 됐으면 좋겠다. 자신의 먹거리에 10%만이라도 생산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 농업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많은 인류가 가진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농업이라는 분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정말 멋진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농장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생산물을 어떻게 팔까 이 고민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지역의 브랜드가 저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부안은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뭐 역사, 문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이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지역과 공생하는 거는 되게 필수 불가결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에 지역 활동가로 시작을 했고요. 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뭐 사랑하고 뭐 희생정신이 강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저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은 부안은 자연과 사람이 좀 적정한 규모의 도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주 산이 설악산처럼 막 우거지지도 않았고 또 서울처럼 도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규모가 약간 이탈리아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자연,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부안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모니 이게 잘 이루어진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뽕으로 뿅 가는 하루 어떠세요? 일회용으로 놀러 오세요.